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 암호화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암호화하는 거는 멀티스레드로 돌아간다 그랬죠. 암호화하는 건 워낙 CPU를 많이 잡아먹어서 멀티스레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암호화는 평문이 이제 뭐 제로초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제로초라는 단어가 평문이고 그게 암호로 되는 거예요. 복호화는 반대로 암호를 평문으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암호화와 복호화 이게 대칭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5개념인 게 해시, 비밀번호를 암호화한다고 하는데 비밀번호는 보통 암호화가 아니에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비밀번호는 암호화가 아니라 해시라고 하는데 그냥 저희가 편의상 그냥 걔도 암호화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암호화는 아니고 해시라는 거거든요. 해시는 뭐냐면 그러니까 평문을 어떤 암호같이 만들어요. 근데 그 암호를 다시 평문으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암호는 그래서 평문을 암호로 만들었다가 암호를 다시 평문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해시는 평문을 해시로 만들었다가 걔를 다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 게 이제 보통 비밀번호에서 많이 쓰여요. 해시 함수. 아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로초라는 비밀번호를 저장했는데 그거를 다시 제로초로 못 돌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시의 특징은 예를 들어 이렇게 어떤 특정한 비밀번호가 있다. 그러면 QVEW로 바뀌었다고 쳐요. 얘가 해시화돼서 이렇게 바뀌면 얘는 언제나 해시화하면 항상 같은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제로초를 암호화했더니 뭐 바보가 됐다. 그러면 제로초를 항상 해시화하면 항상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버에서는 바보라는 것만 들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제로초라고 입력을 하겠죠. 제로초라고 입력을 하면 서버에서 해시화했을 때 바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바보 두 개가 갓날을 비교하는 거지 제로초라는 단어는 서버에 어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만약에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제 암호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다면 해커들이 털어가면 제 암호가 털리는 거잖아요. 제로초라는 암호가 털리는 건데 서버에는 바보라는 해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해커들이 바보라는 글자를 가져가도 그거를 제로초로 다시 못 돌리거든요. 뭐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막 레인보우 테이블이나 뭐 이런 걸로 브루트포스 같은 걸로 하면 되는데 매우 오래 걸려요. 막 몇십 년 걸리거든요. 예. 최신 암호, 최신 해시 알고리즘으로 하면 막 몇십 년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해커들이 안 하죠. 해커들이 하다가 늙어 죽으니까. 예. 그리고 저 한 사람 비밀번호 해독하는데 막 몇십 년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막 100명만 돼도 몇천 년 걸리겠죠. 예. 그래서 해커들이 시도를 안 해요. 그래서 이 해시 기법은 알고리즘만 잘 선택을 하면 매우 안전한 방법이고 그래서 노드에서도 이 해시 기법, 비밀번호를 해시하는 거에 크리에이트 해시라는 거를 이렇게 해주는데 조심하실 게 이제 MD5나 샤1 이런 알고리즘들은 쓰시면 안 됩니다. 이미 취약점이 발견돼서 저는 요즘 막 샤512 정도는 추천드리는데 이게 점점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얘네들이 취약해져요. 예, 그러면 대신에 이제 더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나오고 자꾸 제가 암호랑 해시를 혼용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해시예요. 근데 편의상 암호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 할 수 있고 다시 못 되돌린다 그랬죠. 해시는 못 되돌려요. 알고리즘 먼저 넣어주고 비밀번호는 업데이트에다 넣어주고 다이제스트에서 이렇게 보통 베이스 64 이런 거 많이 써요. 베이스 64 비밀번호라는 단어가 엄청 복잡하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뀌어서 아마 되돌리기는 엄청 힘들 거예요. 이런 걸 서버에 저장하는 거고 이 비밀번호라는 글자 자체는 저장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해커들이 이 해시를 보면 이 해시를 다시 해독하려고는 안 하고 그런 시도는 안 해요. 해커들은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아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예를 들어서 막 비밀번호 이게 제대로 해시화 되나 해서 콘솔 로그로 비밀번호를 찍어보는 프로그래머들이 있거든요. 그런 콘솔 로그 기록들 이런 거를 뒤져서 비밀번호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프론트 단에서 키보드를 해킹해서 비밀번호를 찾아내지 아예 이렇게 암호화되면 해커들이 시도조차 안 합니다. 어차피 복호화 안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암호 쪽은 좀 암호나 정보보호 같은 책 같은 거 읽어보시는 게 더 좋아요. 비밀번호를 암호화할 때는 이 create hash 뭐 이런 걸로 하셔도 되는데 이 PBKDF라는 이런 알고리즘도 있고 bcrypt라는 알고리즘도 있고 scrypt라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비밀번호 해시화하는데 막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bcrypt를 많이 씁니다. 근데 bcrypt는 노드에서 지원을 안 해가지고 노드에서는 pbkdf2 쓰고 script 지원하거든요. 근데 저는 bcrypt를 쓰기 때문에 이 bcrypt 사용 방법은 나중에 9강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pbkdf2라는 요런 것도 있어요. 이때는 이제 pbkdf2 할 때는 salt라는 게 소금이라는 게 있는데 소금, 예, 진짜 소금이에요. 소금, salt. 비밀번호랑 salt 같이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 해시화가 되죠. 그래서 이 pbkdf2 할 때는 이 salt랑 비밀번호를 둘 다 db에다가 저장을 해둬야 돼요. 이 salt가 달라지면 비밀번호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salt는 근데 해독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pbkdf2 쓰실 분들은 이 코드 참조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잘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시를 알아봤고, 이제 반대로 해시 말고 암호화를 했다가 다시 복호화, 원래 문장대로 되돌려야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한테 바보라는 문자를 암호화해서 보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메시지가 궁금하면 그거를 이제 풀어서 바보라는 글자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 방법 중 하나가 이제 create cipher라 해서 대칭형 암호화가 있으면 비대칭형 암호화도 있겠죠. 이 대칭형 암호화는 제가 예를 들어 바보라는 게 있고 그거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제로초라는 키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저쪽 상대방도 제로초라는 키를 사용해야지 암호문을 바보로 다시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저쪽 상대방이랑 같은 키를 사용해야 돼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바보를 암호화했으면 그 암호를 바보로 되돌리는데 같은 키로 암호화하고 같은 키로 복호화하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왜냐면 이 암호화 자체가 취약한 건 아닌데 그 둘이 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면 해커들이 암호를 해독하려고 안 하고 그 키를 훔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키가 훔쳐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대칭형 암호화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키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프론트랑 서버 이런 관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게, 프론트에 쓰이는 코드들은 다 노출되거든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다 공개되어 있어요. 개발자 도구 들어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서버에서 뭔가를 암호화해서 보내줬는데 그걸 프론트에서 해독하려면 서버의 키와 프론트의 키가 같아야 되죠. 그런데 프론트에 키를 두면 그 키는 개발자 도구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커들이 옳다구나 하고 가져가겠죠. 그래서 프론트랑 서버 관계에서는 특히 한쪽이 공개적일 때는 같은 키를 사용하는 이런 알고리즘은 안 되겠죠. 대칭형 암호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노드 예전 버전에 비해서 좀 복잡해졌는데, 예전에는 create cipher 뒤에 IV가 안 붙었는데 이게 그냥 create cipher만 할 때는 취약점이 발견돼서 그게 초기화 벡터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 자체는 솔직히 배경 지식 없으면 노드만 해서는 이해하실 수가 없는 분야라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초기화 벡터에 대한 공격이라는 게 발생해서 create cipher, 기존 간단한 암호화가 사라지고 create cipher IV라는 게 추가됐거든요. 이 IV는 제약이 많아서 키는 32바이트, IV는 16바이트짜리 문자열을 써야 되고, 뭐 알고리즘도 하나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암호화 했으면 이렇게 복호화 할 수 있다. 근데 솔직히 너무 복잡해요. 이거는 암호학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칭형 암호화 할 때 이거를 쓰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5강에서 설명하겠지만 남이 만든 암호화 그게 있거든요. 크립토 JS라고 남이 만들어둔 그런 코드들이 있는데 그걸로 암호화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냥 기본 노드의 크립토는 암호학 지식이 있어야만 좀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물론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그렇긴 한데 그나마 이 크립토.js가 조금 더 쉽습니다. 사용하기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이게 아까 단방향 암호화 해시죠. 해시는 SHA-512 256까지도 지금 괜찮긴 한데 256도 만약에 해킹이 된다면 이제 SHA-512를 전 더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양방향 암호화는 AES, 여기 AES 있죠. 양방향 암호화가 아니라 대칭형 암호화,
같은 키로 암호화했다가 풀었다 하는 거는 AES를 추천드리고, 비대칭, 그러니까 프론트랑 서버랑 다른 키를 갖고 있으면서 암호화했다가 복호화했다가 할 수 있는 비대칭 암호화가 있거든요. HTTPS 같은 게 비대칭 암호화예요. 그 비대칭 암호화에는 RSA 방식을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솔직히 그건 노드 강좌가 아닙니다. 현업에서 이렇게 비밀번호나 썰트 관리할 때는 Git 같은 데는 올리시면 안 되고, 다덴브 같은 것도 이제 다덴브도 Git에 올리시면 안 되고, 그게 진짜 애매해요. 현업에서 키 관리하는 거는, 비밀번호 관리하는 거는 모든 회사들이 다 좀 애를 먹고 있거든요. 이게 KMS라는 게 있어요.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KMS, AWS KMS,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 같은 게 있거든요.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 요런 거 쓰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 비밀번호 관리하는 것도 전략이 좀 다양해가지고, 뭐 주기적으로 바꿔준다든가 그런 거 자동화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회사들은 막 그런 비밀번호나 이런 거, 비밀번호들이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AWS 로그인 비밀번호도 있을 수 있고, 배포를 위한 비밀번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막 작은 회사들은 막 카톡으로 막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슬랙으로 공유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도 하는데, 항상 그 회사들은 좀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리스크냐면, 그 보통 막 개발자들도 그 뭐지? 직급이 나뉘잖아요. 좀 높은 직급인 사람들한테는 그 키 같은 거 접근 권한을 주고, 낮은 사람들한테는 뭐 안 주거나 권한이 낮은 키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높은 사람들이 가끔씩 이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키를 들고 나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다 고려를 하셔서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퇴사를 하면, 키를 들고 있는 사람이 퇴사를 하면 그 키들을 전부 다 수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키들이 너무 많다 싶으면 힘들기 때문에 이런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정답이 딱히 있다기보다는 엄청 어려워요. 솔직히 이 문제 자체가, 암호화는 솔직히 노드에서 다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비밀번호 암호화하는 거 그 정도는 보여드리거든요. 실제 서비스 만들 때 필요한 암호화 정도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 다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막 뚫리는 게 아니라 사람 실수에서 뚫려요. 비밀번호를 쉬운 걸 한다든지, 뭐 실수로 막 콘솔에다가 찍거나 로그에다가 남기거나 그런 거에서 다 뚫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유틸까지만 알아둘게요. 유틸은 이제 노드에서 각종 편의 기능들을 모아둔 모듈인데, 디프리케이티드랑 프로미시파이 이 두 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콜백키파이도 있는데, 콜백키파이는 제가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노드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프로그램을 남들이 쓰기를 원해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어떤 그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 코드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 잘못 만들었는데 그러면 수정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기존 코드를 지울 수 있느냐? 못 지워요. 왜냐면 그 코드를 함부로 지워버리면 그 코드를 쓰고 있었던 사람들의 프로그램들은 다 고장나 버리거든요. 제가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모듈 시스템 할 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ES2015 모듈이 나왔는데, 그 노드는 CommonJS 모듈이라고 require 모듈 익스포트 쓰는 거, 그걸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 CommonJS 모듈을 자바스크립트 모듈 시스템으로 바꿔버리면 그동안에 CommonJS 썼던 사람들은 다 프로그램이 고장나 버리니까. 그래서 한 번 잘못 만들면 그대로 계속 가야 돼요. 웬만하면. 만약 잘못 만들었다면 잘못 만든 건 알려주긴 해야 되잖아요. 알려줄 때 보통 이렇게 deprecated라는 걸로, util.deprecated로 함수를 감싸줘요. 그러면 이 deprecated 된 함수를 쓸 때마다 경고창이 뜹니다. 이렇게 경고가 출력되기 때문에 이걸 본 사람들은 이제 뭐 다른 함수로 옮겨가겠죠. 대신에 저희도 알려줘야겠죠. 이렇게 don't use me 함수는 deprecated 되었으니 다른 걸 사용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잘 적어주면 사람들이 이거 쓰다가 더 좋은 거, 수정된 함수로 넘어가겠죠. 물론 모두 다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버전을 올릴 때 그 디프리케이티드 된 함수를 없애는 거. 그 버전에 관련된 거는 제가 5강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기존 코드를 특히 남이 쓰고 있다면 함부로 제거하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되고, 먼저 이렇게 util.deprecated로 감싸서 경고를 먼저 띄워준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쓰는 것 같다 하면 버전을 올리면서 삭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deprecated 라이브러리 만드실 때 많이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util.promisify라고 있는데,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콜백에서 프로미스 기반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로미스 기반으로. 근데 옛날 함수들은 콜백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 못 없앤다 그랬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왜 못 없애는지. 콜백으로 돼 있던 거 없애면 그 지금까지 콜백 써왔던 사람들 다 고장나 버린다고. 그래서 못 없애고 콜백도 놔두고 그 다음에 프로미스 새로 만들던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노드에서는 아직 프로미스를 지원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냥 콜백으로 남아있는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을 이제 프로미스랑 같이 쓸 때 콜백들은 async await 문법 못 써가지고 엄청 불편해요. 그럴 때 이제 util.promisify로 콜백 함수를 감싸주면 마법같이 프로미스 된 캐치를 붙일 수 있게 됩니다. util.promisify로 콜백 함수 한번 감싸주면 프로미스가 됩니다. 프로미스. 그래서 이제 이 랜덤 바이츠 프로미스라는 거 앞에 await을 붙일 수 있겠죠. 된 대신에 await 붙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콜백 함수들을 프로미스로 바꿔주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은 콜백이 요런 형식이어야 돼요. 에러 데이터, 에러 데이터. 콜백 함수가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에러고 두 번째 매개 변수가 데이터, 그런 형식이어야지만 이 콜백을 프로미스로 바꿀 수 있고, 만약에 요게 안 지켜진다 그러면 못 바꿔요. 근데 노드에서는 다 요렇게 돼 있어요. 콜백들이 다 에러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콜백을 util.promisify로 감싸면 프로미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프로미스를 콜백으로 바꾸는 콜백키파이도 있는데, 제가 이거 쓰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